관련된 관련주들이 전체 시장을 움직일 정도로 시가총액들이 커지면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전체 시장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린 기업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 자체는 예를 들면 조금 주춤하고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로 인해서 종합지수 자체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오르는 것처럼 혹은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고, 오늘 약간 좀 흔들렸죠. 흔들린 상태에서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그룹의 그 2차 전지라는 유행 이런 테마에 합류하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벌 수 있는데 참여를 못했다, 그때 샀어야 된다, 이런 후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쪽에 같이 참여 못했다는 소외감이 있을 수 있고, 아 이런 좋은 기업을 또 언제 보나 이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죠. 이걸 뭐 포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체 그룹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소외감, 박탈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이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지성으로 가지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갈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이렇게 집단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소외되고 혼자 나가야 될 길을 그렇게 뭐 외롭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벌 수 있는데 못 벌었다, 이런 박탈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경험상 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을 때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투자에 관련돼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원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참이었다, 거짓은 아니었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그쪽에 그룹이 못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 기준대로 가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처럼 기준대로 맞다 안 맞다. 성장 성향이 높다고 해서 재무가 약한데 재무가 약한 걸 무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난 재무도 좋고 성장성도 따진다,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단지 내 기준에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처럼. 너무 주식에 대해서는 그게 더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랬다면 이런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조금 더 벌려고 하다가 그 타이밍에 걸리기 시작하면 못 벌어요. 그 유행에 못 따라가는 것 자체를 따지려고 들어가려고 그 시점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 자체가 없고 그냥 합리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 거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합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보면 종합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많은 하락을 했고
하락폭이 좀 큰데도 필요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합지수 자체로는 떨어지지 않았죠. 왜냐면 유행인 이제 돈 떨림이 있는 기업들한테 들어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하는 거는 평소에 이렇게 돈이 쏠리면 한쪽으로 몰리면 소외되는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테마에 한쪽이 돈이 이 정도로 왔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버블 정도로 보거든요. 국내 한도 내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버블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앞으로 성장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 이 가격으로 살 거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소외되는 종목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돈은 한정적이고 그걸 미리 봐두어서 쌀 때 싸게 사는 부분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기업들을 분석을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게 어렵지만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벌 돈은 내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소외되는 종목들을 미리 봐두고 어떻게 종목들을 방해 세일 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평소에는 할인되지 않은 종목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 버블이 꺼진다 그러면, 버블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식선에서는 사실은 뛰어넘은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장률을 따져봐도 그만한 프리미엄을 앞으로 몇 년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져간다면 상관은 없어요. 단지 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니까. 거기서 못한다고 그 그룹에 못 들어갔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되는 종목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은 가격들에 있는 종목들이 왔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 얘를 못 잡았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얘가 이렇게 오르므로 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런 그룹의 돈을 쏠림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해서 싸게 사서 다시 원상 복구 올라가는 이런 종목도 되니까 절대로 어떤 기준이 있던 것들을 버리고 다시 쏠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미리 저도 방송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조금 더 제가 몰랐던 기업들을 알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기준은 원래부터 이 기준이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의 가치, 여기에서 저는 오르는 가치에 대해서 적동산에 오르는 거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렸지만 사실 이렇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못하는 거지만 적어도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기업들을 바겐셀로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투자에 뭐 몇 배 벌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보다 적정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바게세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